정보톡톡 오늘은 헬스조선, 레이디경양 등을 출처로 산모와 태아를 위협하는 위험한 병, 임신중독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중독증이라고 하는 병명을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병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없다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하죠. 임신부와 태아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만든다는 무서운 병으로 알려진 임신중독증이란 무엇이며 그 증상은 어떤지 알아보고, 그렇다면 과연 치료법이나 예방법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임신중독증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임신성 고혈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임신 중에 혈압이 높은 산모에게 색이 탁하고 거품이 많은 단백뇨 증상이 생겼다면 임신중독증의 일종인 전자간증일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전자간증은 임신성 고혈압이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로 증상이 심해져서 경련이나 발작을 동반하는 자간증으로 발전하면 임신부와 태아의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거든요. 임신중독증은 나이와 관계없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주로 나이 어린 임신부나 나이 많은 임신부에게 임신 기간 중에 혈압이 오르면서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특히 10대 임신의 경우에는 임신성 고혈압 질환의 빈도가 서너 배가량 증가하죠. 고령의 산모, 즉 35살 이상의 산모에서의 발생률 역시 높습니다. 40살 이상 다산부는 약 2배, 40살 이상 초산부는 약 1.7배 정도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비단 나이만의 문제라기보다 고령 임신부의 경우 당뇨병이나 만성 고혈압 같은 위험 인자를 갖게 될 확률이 높음에 따라 임신 중독증 발병률도 높죠. 임신 중독증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다면 임신 기간 중에 혈압 상승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임신 중독증은 산모에게는 전신 경련, 발작, 혈액 응고 이상, 신장 기능의 이상, 폐 부종, 간 파열, 실명, 출혈과 같은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 태아에게는 발육 부전, 조산, 자궁 내 태아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임신 중독증은 전체 산모의 사망 원인 중에 1위로 산모 사망의 16%를 차지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매년 약 5만여 명의 여성이 임신과 합병된 고혈압 질환을 원인으로 사망할 만큼 심각한 질환이죠. 해마다 국내에서 임신부 10,000명 이상이 임신 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있고 그 증가세도 가파른데요. 국내 고위험 임신부가 증가하면서 중증 임신 중독증 환자는 연평균 2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확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주요 증상을 임신부 스스로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신 중독증이라고 하면 감염 질환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임신 중독증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보다 혈압, 당뇨, 비만 등과 관련성이 더 높습니다. 임신 중독증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고혈압만 있는 경우. 고혈압만 있는 경우는 임신 20주 전과 후로 나눕니다. 임신 전부터 고혈압이거나 임신 20주 이전에 고혈압이 발견되는 경우는 만성 고혈압이라고 하고, 임신 20주 이후에 새로이 고혈압이 발견되고 출산 후에는 정상화되는 경우를 임신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둘째, 고혈압에 동반해서 단백뇨나 병적인 부종이 있는 경우. 전자간증 또는 자간전증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소변에서 단백 성분이 나오는 단백뇨가 있으면 전자간증을 확진할 수 있는 진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셋째, 고혈압에 동반하는 단백뇨나 부종이 있으면서 경련이나 발작이 유발되는 상태. 이런 복합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자간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심하면 뇌출혈이나 심부전, 폐부종 등으로 진행돼서 산모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반과 태아로 가는 혈류 공급의 차질을 빚어서 태아의 성장 부전이 발생하며 심한 경우 태아의 사망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산모와 태아의 건강 상태가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임신을 보통 고위험 임신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고위험 임신에 해당하는 경우는 만 20살이 되지 않은 어린 임신부나 35살 이상의 초임부, 저체중 혹은 비만 산모, 자연유산이나 조기 분만 경험, 태아 기형의 과거력이나 내과적 병력 등을 꼽는데요.
임신 중독증은 이 중 하나입니다. 세계적으로 산모에게 임신 중독증이 생길 확률을 4에서 8% 정도로 보는데요. 이 수치는 대략 산모 20명 중에서 1명 정도는 걸린다는 것으로 발병 확률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죠. 전문가들은 고혈압과 단백뇨를 비롯해서 심한 두통, 부종, 시력장애, 상복부 통증, 급격한 체중 증가 등을 임신 중독증 주요 증상으로 설명합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겪는 임신부라면 놓치지 말고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해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하죠. 특히 이러한 증상들은 일반적인 임신 증상과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행히 임신 중독증은 간단한 혈액 검사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임신 중독증의 위험을 확인한다면 산모와 태아의 사망률 감소와 적극적인 치료에 도움이 되겠죠. 앞에 고위험 임신을 잠시 살펴봤는데요. 임신 중독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임신 중독증 고위험군도 알아둘까요? 임신 중독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경우는 첫 임신인 경우, 35살 이상의 임신부인 경우, 쌍둥이 이상 다태 임신인 경우, 비만인 경우, 전자간증 및 자간증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과거 전자간증 이력이 있는 경우, 임신 전 당뇨 이력이 있는 경우, 혈관 질환, 고혈압, 신장 질환자인 경우 등입니다. 임신 중독증이 발생하면 임신부는 고혈압을 보이면서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축기 혈압 140 이상 또는 확장기 혈압 90 이상의 고혈압과 더불어 단백뇨가 검출됩니다. 여기에 부종이 심해지고 소변량이 감소하며 두통, 상복부 복통, 시야 장애 등이 나타나면 이미 질환이 많이 진행됐음을 의미합니다. 아주 안 좋은 경우이긴 하지만 임신 중독증이 심해지면 몸이 붓고 혈압이 높아서 뒷골이 당기는 듯한 두통과 함께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면서 시력 장애까지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심한 두통과 시력 장애 등의 증상이 보이면 위험해진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바짝 긴장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합니다. 시력 장애의 경우 일시적인 실명에 이르기도 하지만 대부분 수술적 치료 없이 분만 후에 수주일 이내에 회복됩니다. 임신 중독증은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임신 중독증은 단일 질환이라고 하기보다는 복합적인 임상 증상에 가깝기 때문이죠. 이 질환에 대해서 고위험군에 속하는 여성들의 병태 생리 이상은 각각 이질적이면서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입니다. 아직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가장 일반적인 의학계의 의견은 착상 이후 발달 단계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영양막 세포가 모체 내에 잘 침투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태반으로 가는 혈류 공급에 장애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차적으로 산모와 태아의 혈관에 손상을 입혀서 다양한 증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는 거죠. 여기에 산모의 비만, 당뇨, 유전적 요인과 같은 다양한 인자가 영향을 미쳐서 질환의 상태를 더 악화시킨다는 겁니다. 특히 비만은 임신 중독증과 직결되는 위험 요소인데요. 비만 산모가 임신 중독증에 더 잘 걸린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서 입증됐습니다. 따라서 임신 전부터 미리 체중을 관리해야 하는데요. 만약 임신한 후에 체중이 크게 늘었다면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대개 비만인 여성은 임신과 관련이 없어도 혈압이 높은데요. 고지혈증이나 대사질환이 내재된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비만 여성이 임신을 했을 때는 임신 중독증 고위험군이 되는 겁니다. 임신 중독증은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출산만이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말하죠. 임신 중독증이 면역학적 인자, 유전적 인자, 시기적 인자, 이미 존재하는 내과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어서 원칙적으로 임신 중독증의 궁극적인 치료법은 분만을 하는 겁니다.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또 임신 중독증이 발생했을 때는 보통의 산모들보다 더 자주 진료를 받아서 중증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혹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유도분만이나 제왕절개술 등의 방법으로 조기 분만을 시도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34주 이후에 발견되는 임신 중독증은 분만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분만을 하지 않으면 상태가 점점 나빠지기 때문이라는데요. 상태가 악화돼서 경련이나 발작을 일으킨 경우에는 조산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분만을 해야 한다는군요. 임신 중독증은 출산 후에 24시간이 가장 중요한데요. 만성 고혈압 등이 동반된 경우를 제외하면 대개 빠르게 호전되는 편입니다. 어쨌든 임신 중독증의 치료는 전문의의 영역입니다.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이른 출산을 유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임신 중독증의 증상이 심각할 때 선택하는 최후의 방법일 테고요.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각각의 증상을 완화시키면서 관리한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임신 중독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예방을 위한 단일요법은 없습니다. 과거 단백질을 제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죠. 또 비타민 C나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제 복용이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약물이나 음식이 임신 중독증을 예방한다고 입증된 바는 없는 상태입니다. 예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의학적 기준에서 명확한 예방법이 없다 뿐이지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예방법이 있다 없다에 개의치 말고 임신 전이나 임신 중에 체질을 관리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만이나 조기 임신, 고령 임신 등의 고위험군과 함께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은 질병의 가족력이 있는지 체크해보고 스스로 고위험군에 속한다면 임신 전부터 각별한 관리를 하는 거죠. 임신 중독증 발생에는 당뇨병, 비만, 혈관 질환의 관련성이 높고 임신 기간 동안에 적절한 영양 상태 등이 질환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신 전과 임신 중에 균형 잡힌 식이요법과 운동 등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밖에도 체중을 조절하고 염분이나 수분 섭취는 일정량을 넘지 않도록 하면서 심한 운동이나 과로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만일 첫 아이 때 임신 중독증에 걸렸던 산모는 다음 출산에도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 번이라도 경미하게나마 임신 중독증을 경험했다면 보다 철저한 산전 관리가 필요할 겁니다. 무엇보다 임신 중독증을 예방하려면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전문의의 관리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신 중독증의 예방은 증상 발생 전 또는 경미한 증상이 있을 때 조기에 진단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아야 하고 정기적인 진찰 기간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몸이 많이 붓거나 머리가 아프고 눈이 흐려지는 등의 인부 관련 증상 또는 갑자기 태동 저하를 일으키는 등의 태아 관련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하죠. 네, 오늘은 임신 중독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소망하던 임신과 출산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길고 힘들면서 위험하기도 하죠. 이 세상의 모든 엄마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드려야 하고 모든 여성들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